2025년 한반도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반도가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안보 전문가들이 아주 심각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위기는요, 사실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확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동맹이 생겼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돈줄, 바로 디지털 전쟁 자금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북한 내부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평양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그냥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바로 2024년 김정은이 정말 역사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온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냥 가장 적대적인 외국의 적이라고 못 박아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변화인지 한번 비교해서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전쟁 중인 적대 국가로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남남이 된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최전방의 초소를 다시 만들고 남북을 잇던 도로의 가로등을 다 뽑아버리고 심지어 철길까지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의 모든 물리적인 연결고리를 아예 작정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불길 속에서 태어난 아주 새롭고 강력한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무기가 절실해졌죠. 그런데 그때 딱 맞는 공급처를 찾은 겁니다. 바로 북한이었어요. 이 둘의 만남이 이 지역의 전략적인 판도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관계는요, 정말 철저하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래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꼭 필요한 포탄, 미사일, 심지어 병력까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요. 그 대가로 북한은 뭘 얻을까요? 바로 현금과 식량, 유엔에서의 외교적 방패막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자신들의 ICBM이나 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군사기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추정치긴 하지만 무려 55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막대한 자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제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단순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관계, 바로 혈맹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북한은 이제 남한에 대한 새로운 적대 노선을 정했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도 생겼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판 위에서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할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바로 2017년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때 북한이 썼던 전략 기억나시나요?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핵실험까지 하면서 긴장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였죠. 그리고 바로 그 위기 상황을 지렛대 삼아서 2018년에 극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벼랑 끝 전술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2025년 북한은 과연 이 위험천만한 각본을 또다시 꺼내들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 모든 도발과 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작전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전쟁입니다. 북한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부대죠. 이들이 전 세계에서 훔쳐낸 암호화폐가 자그마치 4조 원, 미화로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해커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 영재로 뽑혀서 말 그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업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무기 개발을 책임지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셈이죠. 이들의 공격 방식도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특정인을 노려서 진짜 같은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스피어 피싱은 기본이고요. 목표물이 자주 가는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켜 놓는 워터링홀 공격 같은 것도 씁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를 몰래 숨겨서 유포하는 아주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하죠. 정부기관, 방산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말 그대로 돈이 될 만한 곳은 가리지 않고 전부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적대적으로 돌아선 대남 정책,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맹, 그리고 막대한 사이버 자금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지면 2025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정책, 이걸 뒤에서 받쳐주는 러시아와의 혈맹, 그리고 위기를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막대한 사이버 범죄 자금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난 몇 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영구적인 적대 관계와 강력한 동맹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과연 북한이 계획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충돌일까요? 어쩌면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이 이미 무의미해졌는지도 모릅니다.